שאת ההחלטות שלנו אנחנו נקבל בעצמנו. ומדינת ישראל תעשה כל מה שצריך כדי להגן על עצמה. 이란의 직접적인 본토 공격을 받은 직후부터 보복 의지를 다졌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받은 지 6일 만에 이란 본토 공격에 나섰습니다. ABC 방송을 비롯한 미국 매체들은 미국 정부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스라엘 군이 이란을 겨냥해서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당국자는 뉴욕타임스에 군이 이날 오전 이란 본토를 타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NYT는 이란 당국자 3명도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며 이스파한 인근 군 공항이 타격을 당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당국자의 공개 발언이나 또 이란 관영 매체의 보도는 달랐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새벽 4시쯤 이스파한 상공에서 드론 3개가 목격됐고 이에 방공 체계가 가동이 돼 드론을 모두 격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항공우주국 대변인 호세인 다릴리아는 미사일 공격이 있었다는 보고는 없었다라고 했고 한 이란 군 고위사령관도 이스파한에서 들린 폭발음이 의심 물체를 겨냥한 방공 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이번 사건의 배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란 측에서는 이스라엘의 공격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모습인데 이는 이란이 지난 며칠간 내놓았던 경고와 판이하게 다른 것이어서 이란 당국이 사실상 상황 관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상황 관리를 하고 또 확전을 막는 게 당사자들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길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 전해드렸듯이 확전은 없을 거라고 단언하기에는 여전히 변수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앞으로 중동 정세의 확전 여부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열쇠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그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스라엘 내부 변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스라엘의 악화된 여론을 꼽을 수 있습니다. Yes, actually, there are several variables that I think Netanyahu is thinking about. Definitely, public opinion is very important for him. With his waning, ratings among Israelis, I think this is a very big thing he's worried about. 지금 보시는 건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하기 3일 전에 발표된 건데 이스라엘 성인 남녀 1,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약 74%가 이스라엘과 동맹국의 안보 동맹을 악화시킬 경우 보복 공격에 반대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동맹과의 관계를 해치더라도 공격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26%였습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이 지난 7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타냐후가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2%였고 전쟁이 끝난 후에 사임해야 한다는 답변은 29%였습니다. 선거 시점과 관련해선 66%가 원래 선거일인 2026년 10월이 아닌 그 이전에 조기 선거를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선 중도 우파 야당인 국가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서 조기 총선이 실시되면 베니 간츠 대표가 네타냐후를 밀어내고 총리에 오를 가능성이 큰 걸로 전망됐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악화하는 데는 경제적, 정치적 요인이 모두 작용하는 걸로 분석됩니다. 이스라엘의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0% 급락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관련 폐쇄로 분기 GDP가 거의 30% 급락했던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폭락입니다. We can see that the Israeli economy is not doing great with the extension of the war on Gaza and so on. Lots of money and lots of resources that's being granted to secure Israeli citizens everywhere, and this is not great actually for the borders and for the Israeli in general. 향후 몇 년 동안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약 2,550억 셰켈, 우리 돈으로 약 92조 원의 손실을 입게 될 거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는 우선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노동력의 약 18%가 줄어든 영향도 크지만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연정이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신학교 등의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고 또 실천을 해왔는데 이런 예산을 삭감하고 또 정부의 지출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경제학자들의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내각 안팎으로부터 조기 총선 요구를 압박받을 뿐 아니라 하마스에게 납치를 당한 인질 가족들로부터도 퇴임을 요구받을 정도로 싸늘한 민심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31일 가자 전쟁 발발 후 최대 시위대 규모인 10만여 명이 의회 앞에 모여서 네타냐후 총리의 우파 연정 퇴진을 요구했고 또 일부 인질 가족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자는 네타냐후 총리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전시내각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자 또 네타냐후 대항마로 꼽히는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는 공개적으로 조기 총선 카드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로선 당연히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을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는 정치 생명을 연장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지금 빗발치고 있는 조기 총선 개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원래 자신과 연정을 꾸린 극우 세력인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들의 강경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고 이런 기조 아래 최근에는 초정통파 유대교인 하레디의 병역 면제를 공식화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기존 스탠스가 모두 연정 내의 다른 세속주의 정당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자기 자식들이랑 뭐 조카들 다 가자 지구에서 싸우고 있는데 인구의 16%가 넘는 이 초정통 유대교인들을 병역 의무를 면제해주는 거는 정말 이거는 내가 참을 수는 없다라고 네타냐후를 지지하던 보수들조차도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고. 그가 기존처럼 극우 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했다가 결과적으로 조기 총선 개최에 힘을 싣는 형국을 만들어낼 우려가 있는 겁니다. 총선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의회가 총 120석인데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국회의원 61명이 조기 총선에 지지를 해야지 이게 열리는 거거든요. 지금 네타냐후 연정에 총 64명인데 그중에 적어도 이 3-4명 이탈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자신의 지지 기반인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들로부터 신의를 읽는 선택을 해서도 안 되는 매우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는 겁니다. 게다가 네타냐후 총리로선 자신의 비리 혐의 재판 심리가 제기된 사법 리스크도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약 17년간 권력의 정점에 있어온 네타냐후 총리는 뇌물수수와 배임, 사기 등 비리 혐의 3건으로 2019년에 이스라엘 역사상 현직 총리 최초로 기소된 바 있는데 전쟁 시작과 함께 일시 중단이 됐던 재판 심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재개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선 확전을 피하기 위한 상황 관리 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긴 하지만 중동 확전 여부에 핵심 열쇠를 쥔 네타냐후 총리의 향후 대응은 이런 이스라엘 내부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그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